지금 김주애가 소위 말하는 권력 승계 작업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국정원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북쪽으로 요즘은 북쪽에도 지금 스마트폰이 사용이 됩니다. 북쪽에서 유튜브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 지금 다시 돌아 나온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반부, 조선공화국 북반부에서 과연 에미나이를 국가 권력자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 즉 북한 괴뢰 집단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라면 결코 여성 동무가 김씨 씨앗이 아닌 다른 집안의 씨앗을 받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오빠 김정철이랑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김여정이도 지금 결혼해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여자한테 권력을 물려준다. 이거는 어불성설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헷갈리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 통일부라든지 다른 그 얼빠진 애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하루빨리 이 무슨 김주애, 주애도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 김은주예요. 김은주. 김은주라는 여자애가 아마 그 먹는 거에 대한 탐욕도 굉장히 큰 애 같아. 큰 걸로 보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전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뭐 바로 뭐 오늘 내 죽는 게 아니라 오래 못 살거나 아니면은 식물인간이 돼서 인간구실은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중국 공산당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일이가 그 지 애비를 닮아갖고 여기저기에다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얻었던 아들이 누구냐면 김정남인데, 그 정남이도 지 할애비 애비를 닮아서 곳곳에다가 뿌리고 댕겼죠. 흔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김정남의 관계 있는 여자를 보면은 지금 북경의 드래곤 빌라에 살고 있었던 여자, 첫 번째 여자랍니다. 신정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카오에서 거주할 때 있었던 또 다른 여인 리혜경 동무가 있어요. 그 리혜경 동무사에서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고, 또 그거 이외에도 서영라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 비서가 있었는데, 걔도 지금 뭘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고요. 그 말고도 지금 장길선이다, 김이순이다 해서 역시 그 여자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김성주, 만주에서 이 비적단, 마적단 두목하던 이 양아치 건달이 그저 여자만 보면은 취해버리는 이런 나쁜 그 유전적인 습관이 밑으로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요. 얘네들이 지금 뭐다? 개족보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 할애비 애비가 그 엽새에게 눈 멀어서 삐딱하면은 여자들 옷 뺏겨놓고 놀았던 것처럼, 이 김정남이도 지금은 죽고 지금 없지만은 김정남이 통해서 북경에 살고 있었던 신정희가 난 아들이 있어요. 일명 금솔이라는데 그 아이의 본명은 김동완입니다. 김동완. 환 아니고 김동완이에요. 그 다음에 리혜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리혜경이는 한솔이라고 좀 자유조선을 만들었다고 프랑스에서도 대학을 다니고 보스네에서도 유학을 했던 이 김한솔이가 95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김솔희, 얘는 99년생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마카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남이는요,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남이는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서 그렇게 아주 희한한 생활을 했는데, 물론 김정남이의 유전자를 우리가 입수를 했죠.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그것까지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김정남이의 정액조차도 콘돔에 안전하게 수거를 해서 김정남의 건강 상태를 이미 다 확인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특징도
이미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 동료 또 다른 공작관이 한 것이죠. 이런 작업은 국정원 내에서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외 파트도 있고 뭐 우리나라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문적인 훈련과 대담한 담력과 용기가 필요한 이런 사업에서 우리같이 전문화된 공작관이 아니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알려드리고요. 과연 지금처럼 망가진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첫 아들, 신정희가 낳았다고 하는 이 첫애, 이 김금솔 혹은 김동완이라는데 얘는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철저하게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은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적통자가 누구다? 바로 신정희가 난 김동완, 일명 금솔입니다. 얘는요, 김한솔이보다도 제가 알기로도 나이가 몇 해 더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지난번에 김정남이 그 시신을 수습하고 가져갔던 아들 김한솔이가 95년생인데 북경에서 살고 있는 이 금솔이 김동완이가 제대로 좀 세상에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김한솔이가 큰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언론에서 추측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은 북경에 있는 여인 신정희, 그 신정희가 낳은 아들 김동완입니다. 일명 금솔이고요. 제가 북경시 순이구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옆 동네에 있었던 드래곤 빌라, 이 빌라를 비에슈라 그러거든요. 그 드래곤 비에슈에서 살고 있었던 신정희와 김동완이가 결국 지금 남아있는 소위 양아치지만 그래도 백두 왕조다, 백두 혈통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앞선 서열에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점거하고 그들의 또 다른 지배 구조 하에 조선 총독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신정희가 난 아들 김동완이, 금솔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남의 장자인 이 김동완, 금솔이를 통해서 김씨 가문의 적통자다, 계승자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내깔려는 지금 말하는 일봉이, 영주, 은주, 또 려심이 가는 또 다른 조그만 애들, 이런 애들 전부가 다 어떻게 된다? 과거 조선왕조에서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모조리 칼로 목을 쳤던 것처럼 그와 같은 지금 김정은이의 씨앗들은 모두가 제거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송월이가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서기실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는 오직 대남, 대일 사업만 관장하도록 이렇게 지금 업무가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싸워서 곤란하기 때문에 현성월이의 아들 김영주, 그 다음에 리설주가 난 아들 김일봉, 그 다음에 리설주가 난 딸 김은주, 주에 아니라 했어요. 김은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조청년 피아니스트인 려심이가 난 어리다고 하는 아들.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김정은이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도 첫 번째가 신정희, 밑에 김동완, 김금솔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리혜경 밑에 김한솔과 김솔희가 지금 마카오 혹은 아마 얘네들이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에 아마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인 비서 출신의 서영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희 놀이개감으로 장길선, 김미순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5명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이거 말고도 더 있겠고 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김정남의 정액도 우리가 입수를 해다가 다 확인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뭐 보다 더 상세한 얘기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공작 사업의 진원지가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정희가 난 김동완에게 너가 적통자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망명 정부를 세워라. 만약에 고모 할아버지가 되는 그 장성택이가 죽질 않았더라면 장성택이는 이 김정남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과도 관계가 좋았고 아마도 이들이 대권을 이어받았을 텐데 고모 부인 장성택이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정희가 난 김동완이에게 금소리에게 올 이 권력이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이 북조선을 어떤 식으로 먹으려고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국민 여러분, 이 북한의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씨 왕조는요, 사실 알고 보면요, 완전히 그 짐승족보들이에요. 왜 그러냐? 김일성이의 애비가 되는 김형직과 강반석이부터 관계가 이상한 데다가 또 김일성이가 그 김정숙이한테 아들을 낳았는데 그놈이 지금 그 김정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도 실제 내는 건 러시아 동부 연해주 하바롭스크, 그러니까 핫산이라는 데서 그 밀령 거기 있는 군부대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바로 김정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묘양산이다 백두산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고요. 얘네들이 없는 전통을 없는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우리나라의 책이 있어요. 뭐다?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든지 전환시대 논리라든지 당시 리영희 동무가 쓴 이런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 보면은 읽어야 읽어볼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 책을 읽고 무슨 독서 토론을 한다고 해서 보다가 몇 챕터를 읽다가 너무나 짜증이 나서 그냥 아궁이에 던져서 불질러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시대에 뒤떨어진 헛소리, 개소리, 또 사회주의 통념에 속아서 넘어간다. 이 굉장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자,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입니까?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미친놈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자, 무상분배, 무상몰수. 김일성이가 있었던 이북에서 있었던 토지 제도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반대로 하셨죠.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얼간이 멍충이가 있다라면 참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제발 좀 공부도 좀 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정원이든 군대든 나와갖고 그동안 무슨 국방안보 분야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도무지 말이야 이 나라 역사를 모르면서 헛소리 삘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어? 그러면서 뭐 자유애국을 떠드는데 용어조차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한 공산주의자들의 이 망동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는 애국 보수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백정도 아니고 개백정, 향소부곡 천민처럼 된다고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기 바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인건비만 해도 얼마겠어요. 이제 현재 국고를 낭비하고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권력을 갖다가 김주애한테 준다고 이름도 올바로 모르면서 어떻게 공화국 북반부에서 여자한테 권력을 준다. 이게 도대체 상식도 안 맞는 이런 얘기를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삘삘거리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발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밖에 나가서 창피를 안 당하려면 야, 그 밑에 있는 니들 차장놈들하고 국장놈들 니들이 원장님을 잘 보좌해야 된다고. 자식들이 말이야. 조태용 원장을 갖다 바보를 만들잖아. 지금 국회에 내보내갖고. 자, 국민 여러분. 현송월이가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아들을 낳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해외 다니시다 북한 사람 만나서 야, 현송월이래 김정은이하고 접붙이기 해갖고 아들을 낳나 안 낳나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얘기를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표시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다. 북에서 지금 이미 여자인 김주애에게 후계자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는요, 가능성 자체부터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이야기에 현혹돼 갖고 바보 같은 판단을 하는 일이 쭉 없기를 바랍니다.